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첩을 하나 정해두고 그 수첩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적어둔 다음에 제 생각을 쓰는 이제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기억하고 싶었던 문장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수첩이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몰스킨 제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쓸 때 종이 질감이라든지 뭐 번지지 않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종이 그 연필이 이렇게 종이에 닿았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몰스킨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쓸 때는 몰스킨을 사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이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볼펜으로 적고 제 생각을 이렇게 연필로 적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을 적을 때는 연필로 쓰는 편이에요. 제 생각이 뭐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뭐 평생 가는 가치관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생각은 항상 변화한다고 저는 여기고 있고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지울 수 있고 또 잘 수정할 수 있는 연필로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좀 소개하고 싶은 문장들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처음에 적었던 문장인데요. 도대체 병의 본질이라든가 새로운 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의사는 자연학자와는 달리 다양한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론화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생명체, 역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의 개체, 즉 주체성을 지닌 한 인간의 마음을 둔다. 책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이비 맥킨지의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병이라는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서 한동안은 그리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제 자신을 찾아가는 데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서부터는 나라는 생명체, 그 역경 속에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게 됐죠. 그래서 좀 더 저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양보를 잘 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밀려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병에 걸리면서 그리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제 자신이 밀려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보호 본능이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지난 이제 병을 극복하려고 했던 시간 동안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왜 이 병의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운명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뭐 되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생각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현재와 미래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그랬다라는 게 느껴졌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적은 문장입니다. 병에 걸린 생명체 다시 말해서 개인은 항상 반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주체성을 지키려고 한다. 혹은 잃어버린 주체성을 되찾으려고 하고 아주 기묘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반응한다. 올리버 섹슨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병에 걸린 저 자신을 인정하는데 생각은 인정했는데 몸 자체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제 병에 걸린 자신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멀쩡하다고 정상이라고 여겨보기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친 몸과 연관이 없는 내면에서의 정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어요. 내 정신은 멀쩡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 몸은 무너졌어도 나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절망을 더 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지진 않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생각해보지 않았을 제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일들이 병에 걸리면서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 몸의 중심축은 무너졌어도 정체성의 중심축은 잡히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병 때문에 솔직히 사람들이 나약해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다닌다라는 말만 해도 되게 안쓰럽게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나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병에 걸리고 낫는 시간이 반드시 나약함으로 가지는 않아요. 나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기도 하죠.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주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정신력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면서 이제 겪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감정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혼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저 자신의 정체성,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곧대로 서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글과 제가 생각했던 글들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리나 눈을 잃으면 다리가 없고 눈이 없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길 잃은 뱃사람이라는 글 제목이었고 84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그때 그 자신에게는 큰 불행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주변 사람들의 슬픔이 더 클 뿐. 슬픔을 깨달은 자신조차도 잃어버렸으니 무얼 잃어도 나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번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봐왔다.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겼지만 그것도 나의 오만함이라는 걸 며칠 만에 알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세계에서 나름 행복의 순간과 고통의 시간을 찾아냈고 표현했다. 그들의 불행을 예감하는 건 그저 내 기준이었을 뿐, 현실의 행복 기준에 그들을 억지로 끼워 넣은 생각들이었다. 사실 제가 병에 걸리기 전에도 그렇고 불안 장애를 얻기 전에 제가 건강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되게 아픈 것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쌍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저만의 착각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병을 겪어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자들이 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찾고 또 그러다 괜찮아져서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고 그 노력 덕분에 더 나아가기도 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나름의 노력이기도 하고 그게 불쌍하게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걸 저 자신 자체도 의사를 찾고 아픔을 느끼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병에 겪지 않아도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가 어떤 결과로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전에 생각들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예감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짓이고 또 예의 없는 일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려고 저는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제가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175페이지에 나와 있던 문장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지만 사실은 병에 걸린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의 패러독스다. 이것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멋진 기분으로 살아가다가 병에 싹이 숨어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가공의 괴물이나 자연이 보여주는 속임수 혹은 재미있는 패러독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많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아온 소재이다. 특히 예술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 왔다.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저도 병에 걸리고 좀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 병 자체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거기에 되게 빠져들어서 글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기도 했고 뭐 책을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썼던 제 일기를 보자면 속에 담아둔 것이 많아 꺼내야 했다. 그것이 나의 책을 탄생시켰다. 스스로 뭐 예술인을 자처한 것은 아니지만 과잉이 넘치는 행복이 아님을 알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꺼내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시도조차 안 했으리라. 예술은 병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매료되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예술가다. 정신이 신경이 건강하지 않아서 선택하는 수단이며 과잉의 싹을 도려내기 위한 시도, 그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좀 행복한 순간이라든지 평범한 별 생각이 들지 않은 순간에도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벗어나 보려는 시도도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글을 쓰는데 조금 더 건강해지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들이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 내용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감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책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계속 꾸준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책을 추천하는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